자,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직육면체나 즉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은 모든 면이 평면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구했어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원기둥 생각해 볼까요? 한마디로 뭐가 있을까?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돌아가요. 무슨 얘기죠? 옆면이 휘어 있습니다. 평면이 아니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럴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를 통해서? 전개도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휘어지는 회전체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한번 네모칸 채우면서 가볼게요. 원기둥의 전개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번 살짝 그려본다면 옆면이 펼쳐보면 직사각형일 테고 밑면이 원이 두 개. 요 둘의 모양은 크기가 서로 어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 기억하실 겁니다. 아, 합동인 원의 두 밑면. 원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밑면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모인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쵸. 직사각형인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기둥 자체가 옆면이 직사각형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가? 전개도의 옆면이 직사각형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결국 보이는 거 다 더해주면 되니까 밑넓이가 똑같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옆넓이가 더해진다. 이 직사각형이 더해지면 결국 전체 건널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 원의 넓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반지름 알면 파이 r 제곱이니까. 그거 두 개 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옆넓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요 길이는 주어져 있지만 요 길이는 주어져 있지 않죠. 한마디로 원기둥을 그려본다면 여기에서 높이는 주어지겠지만 여기가 그럼 h가 되겠죠. 하지만 요 길이가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쭉 그려놨는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여기 있습니다. r, 높이가 h, 이렇게 주어져 있는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우리가 각각의 길이를 써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옮겨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이 r이니까 지금 요 길이가 뭐란 얘기예요? 결국 r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높이는 바로 요 높이와 같으니까 그대로 h가 요 칸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밑면은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죠. 왜? 기둥이니까. 따라서 여기도 반지름 r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래요. 요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넓이, 옆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세로의 길이는 아니까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이 가로의 길이는 누가 같았다? 우리? 그렇죠. 바로 밑면의 원의 둘레와 같았죠. 자, 밑면의 원의 둘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반지름 r일 때 2파이 r. 요게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똑같네. 전개도 그렸을 때 가로의 길이 전체는 결국 밑면의 둘레네. 아까 각기둥일 때도 마찬가지죠. 원기둥일 때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널비를 우리가 문자들을 써서 표현해보면 밑넓이가 두 개 있다. 자, 밑넓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앞에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옆넓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옆넓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 세로는 h. 이렇게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2파이 r h.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가끔 요거 막 외우려는 친구들 있어. 막 외워요.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밑넓이가 두 개 있네.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넓이는 직사각형이네.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의 둘레와 같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로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요거를 선생님이 강조 드립니다. 되셨죠? 자, 2파이 r 이거 선생님도 못 외워요. 아셨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럼 문제로 숫자를 가지고 직접 한번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기둥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당연히 전개도 그려봐야죠. 자, 요거 전개도 조금 작게 그려본다면 요렇게 직사각형의 옆면이 나올 테고, 아, 기둥이니까 두 개의 원이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인 원 두 개가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림 보니까 밑면에 지름이 사네.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원기둥의 높이 5라는 게 전개도에서는 바로 누가 돼?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요게 바로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넓이, 첫 번째 밑넓이 두 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 제곱 됐죠? 근데 그게 몇 개가 있다? 아래로 두 개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옆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세로는 5예요. 아, 그럼 가로를 알아야 돼. 근데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바로 밑면의 원의 둘레와 같을 테니까 요 원의 둘레가 되겠죠?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돼요? 이게 바로 4파이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4파이 곱하기 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2의 제곱 얼마? 4, 4, 2, 8파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뒤쪽은 얼마입니까? 요게 4, 5, 20파이니까 결과는 28파이. 단위 붙여야죠.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정답은 따라서 28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웠었던 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었나 생각해보면, 아, 부피는 이렇게 됐었죠. 바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어요. 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뭐에서요? 바로 이 직육면체에서. 맞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사각기둥인데 옆에 오각기둥도 있습니다. 맞죠? 그럼 오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절반인 이만큼의 삼각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위에서 절반으로 쭉 잘랐으니까 이 직육면체 부피의 절반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이 밑넓이가 바로 뭐였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였겠죠. 밑면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해 준 것이 바로 직육면체의 부피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기둥의 부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각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결국은 직사각형 곱하기 높이를 한 직육면체 부피의 딱 절반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진하게 그린 부분이, 그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직사각형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해보면 결국 이 둘이 묶여져서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의 절반이니까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결국 삼각기둥의 바로 삼각형 밑넓이가 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여기에다가 높이는 그대로 뒤에다 붙여주시면, 높이는 뒤에다 곱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밑넓이가 될 테고, 밑면의 넓이죠. 밑넓이가 될 테고 거기에다가 높이를 똑같이 곱해주면 이번에는 이게 바로 뭐가 돼? 삼각기둥의 부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옆에 있는 오각기둥의 부피를 구해보고 싶은데 이 오각기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잘라보니까 오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잘라보니까 이렇게 삼각기둥이 또 나올 테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지금 삼각기둥이 존재하겠죠. 저 뒤쪽으로까지 해서 오른쪽에도 이렇게 존재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로 통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결국은 삼각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오각기둥이든 간에 결국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원기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을 갖다가 위에서 쳐다보면 물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각으로 한번 다각형인데 굉장히 많은 각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각이 여러 개가 되다 보면 결국은 원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복잡하게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각기둥의 부피를 생각하면 원기둥과 거의 같아질 거고 이 각이 더 많이 무수히 많아지면 결국 원이 될 테니까 원기둥의 부피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짝 지우서 이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 책에 정리가 돼 있죠. 마지막에 몇 각 기둥이든 간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밑면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간에 그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바로 기둥의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각 기둥이 무수히 많은 각이 있다라고 바라보면 원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결국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밑면이 원의 넓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인 파이 r 제곱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고 여기다 높이인 h를 곱해줘서 결국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h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막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파이 r 제곱 h, 파이 r 제곱 h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기둥은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구나. 그런데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밑넓이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밑넓이고 거기다 입체도형의 높이 요 h를 곱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결국 부피 같은 경우에는 건넓이는 좀 복잡했죠. 우리가 막 전개도도 그려야 되고 복잡했는데 부피 같은 경우에는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기둥은 무조건 하나로 가는구나. 바로 뭡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건넓이에 비해서 부피가 훨씬 더 계산하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아셨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유제들 쭉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유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사각기둥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다리꼴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사각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기둥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면이라는 것이 지금 겨냥도이긴 하지만 어차피 사다리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요게 지금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된다. 이 밑면에서의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11 플러스 5가 되겠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는 4. 그리고 사다리꼴은 얼마 곱하죠? 우리가 2분의 1 곱해주면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한다? 밑면의 넓이를 의미한다. 밑넓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 이제 뭘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입체도형의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높이겠죠? 자, 입체도형 기둥에서의 높이는 참고로 두 밑면에 모두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6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바로 부피를 구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약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16 곱하기 2 곱하기 6. 요걸 계산해 보면 결국은 요게 96이죠? 96 곱하기 2.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암산 천천히 해주시면 6, 22, 2, 98, 192까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결국 192 다음에 단위는 뭐가 됩니까?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